자유민주국가에서 가장 큰 도둑은 국민의 주권을 훔친 죄입니다. 내란죄는 대권을 탈취하려 하는 죄이지만 국민의 주권을 훔친 자는 전 국민의 생명을 훔친 죄입니다. 그러므로 주권을 훔친 자는 대역죄로 모조리 사형에 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선거 설계 기획한 자와 실행한 자와 부정선거 혜택을 받은 자는 경중 없이 모두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부정투개표가 가능한가? 과거 수개표할 때는 부정선거 유형은 돈이나 막걸리, 고무신 등을 이용하여 유권자에게 매표 행위였으므로 아무리 돈을 많이 풀어도 전 국민의 2% 미만의 매수로서 부정선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컴퓨터를 이용한 부정선거는 한 명의 프로그래머가 분류기에 A표를 100매당 한 매씩 B란에 넣도록 프로그램한다면 당장 2% 앞서게 됩니다. 더구나 사전투표에서 실제 투표 수보다 더 많은 투표자가 선거하는 식으로 조작한다면 적어도 5에서 10% 이상 조작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실질적으로 프로그래머 한 사람이 A표 100매당 한 매를 넘기는 것은 그 분류기에서 우리가 눈으로 식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사전 점검한다 해도 그 한 표가 넘어가는 것 자체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소리 없이 2% 정도는 앞서도록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아슬아슬한 데서는 보통 0.12%에서 당락이 결정됩니다. 물론 선거에서 조작으로 승리하려면 많은 표를 조작한다면 국민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선 선거 전에 여론조사를 먼저 조작해야 합니다. 여론조사를 조작하기 위해서는 여론조사 업체의 서버를 해킹해서 여론조사 내용을 조작할 수도 있고, 또 한 방법은 그 여론조사기관의 전화기를 해킹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는 1에서 5% 정도 조사업체가 이상을 느끼지 않겠지만 10% 이상 조작하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후자는 10% 이상 조작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기관의 전화기를 해킹해서 여론조사기관이 전화를 할 때 가상의 기획된 전화번호로 전화가 연결되도록 하여 여론을 조작하는 것은 1에서 20%그 이상 조작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디지털 시대에 부정투개표를 하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까? 사실 몇 명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선관위 서버 관리자는 한 5명, 우리나라가 지금 5명이 담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4명이 전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에 5명씩 동원한다면 여론조사 기관 10곳을 기준하면 55명 미만으로 선거 조작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론조사 기관이 더 많으면 좀 더 사람이 많이 필요하겠지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했을까? 우리 국민 99%는 부정선거는 불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선거 아주 손쉽게 가능합니다. 필자 역시 처음에는 부정선거 없을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전선거와 당일선거의 그 엄청난 차이를 보고 이거는 통계 확률상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무언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부정선거 가능한 방법이 무엇이 있겠나 생각하는 가운데 제가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그 부정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은 너무 많습니다. 특히 관외 사전 투표하면서 신권 다발 뭉치는 어떤 경우에도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관외 사전 투표는 반드시 투표지를 봉투에 넣어서 우편으로 발송해야 됩니다. 봉투에 넣으려면 그 긴 건 천생 구겨서 봉투에 넣습니다. 이것이 도착해서 다시
투표함에 넣을 때는 그 봉투를 뜯어서 넣는데 그것이 구겨진 것이 어떻게 신권다발처럼 빳빳하게 펴지겠습니까? 이를 선관위는 그 설명하기를 형상기억종이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지구상에 그런 종이는 아직 만든 적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또 배춧잎 투표지, 사전 투표함에서는 한 장 한 장 프린터 출력된 투표용지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쇄된 투표용지 또는 일장기 투표용지 등등은 사전 투표에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리 봐도 이것은 프린터 투표용지가 아니고 인쇄 투표용지라는 증거가 너무나도 많이 나왔고, 인쇄업자가 재판 과정에서 이거는 인쇄용지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무 이상 없이 그냥 재판장인 대법원 판사는 그냥 증거 불충분으로 유효투표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더 놀라운 사실은, 즉 부정 투개표했다고 느낄 수 있는 정말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 득표 예상 발표가 약 소수점 2자리까지 적중을 시킨 것입니다. 소수점 2자리라면 이거는 만분의 1 확률로서 오차가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퍼센테이지 만분의 1, 이거는 0.2%, 0.0 소수점 2자리까지 퍼센테이지가 적중했다는 것은 만분의 1이죠.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출구조사,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정확하게 예측했느냐 물었더니 출구조사로 예측했다고 하는데, 출구조사는 당일 투표에만 가능한 사전투표는 출구조사 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일 투표나 사전투표나 별 차이 없는 인구인데 어떻게 반 정도만 가지고, 더구나 사전투표와 당일투표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0.2%까지 예측이 가능합니까? 이것은 사전 프로그램 되지 않으면 저 자연과학 입장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것은 도저히 어떤 경우에도 설명이 안 되는, 단 설명 가능한 것은 프로그램화된 부정선거만 가능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주위 사람들은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저의 말을 공감하는 사람은 불과 2% 미만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은 주위에서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당하였습니다. 그런데 12월 3일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웬일인가? 정말 놀랐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언론도 국회도 어디에도 통제하는 것을 계엄군이 통제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국회가 계엄을 해제 요구하면 즉시 해제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저런 계엄을 할까? 통상 어느 나라나 계엄을 할 때는 제일 먼저 언론부터, 방송부터 장악합니다. 전원부터 차단하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건 전혀 그런 거 없이 계엄을 한 걸 볼 때 이건 장난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에 한 2-3시간 후에 계엄 해제가 국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엄 해제되었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2-3시간 가지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 계엄을 했을까? 저는 장난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계엄군이 간 곳은 국회의사당은 그냥 형식적이었고 진실로 간 곳은 어디냐? 바로 선관이었습니다. 특히 수원에 있는 선거연수원, 거기에 특히 비밀로 공개되지 않았던 그 장소가 타켓이었습니다. 거기서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99명이 체포되어서 미국으로 압송되었다는 소문이 이제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어느 언론도 발표하지 않았는데 유일하게 스카이데일리에서만 그 주장을 했습니다. 그럴 때 모두 다 무시했지만 이것이 점점 확산되어 나가니까 거짓말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스카이데일리에서는
중국인 해커 99명을 체포해서 버스 2대와 미니버스 한 대로 평택에서 오키나와로 갔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우파 유튜버와 부정선거를 외치던 사람은 이제야 계엄의 진정한 목적이 부정선거 범인들을 합법적으로 잡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고 대통령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처음부터 계엄의 목적은 부정선거를 여러분들에게 알리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것을 공포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언론도, 특히 조중동 어느 언론도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잡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스카이데일리 신문에 중국인 간첩 해커 99명 오키나와 압송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야당에서 거짓 뉴스다 말하기 시작했고 언론도 거짓으로 밝혀졌다고 일체의 스카이데일리를 공격했지만 스카이데일리는 진실이라고 계속 보도하면서 한치의 양보도 없었습니다. 정말 스카이데일리가 폐쇄되거나 아니면 조중동이 폐쇄되어야 할 형편이 처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평택 미군기지 공보관이 뉴데일리 주장은 거짓이라고 공식적으로 주장하므로 야당과 주류 언론이 일체의 스카이데일리를 공격했지만 스카이데일리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하나씩 새로운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그리하여 자유대한민국 국민들은 간첩 중국인 선거조작범 체포가 허위라면 어떡하나 염려하면서 불안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또 반전이 있었습니다. 미 국방성에서 미군 사령부에 국방장관이 말하지 않는 것은 일체 언급하지 말라는 명령을 하더라고 일체의 SNS 활동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주한 미군 공보관 채용 공고를 내었습니다. 결국 미국 대통령이 주한 중국 간첩 99명 압송을 거짓이라고 말한 미 공보관을 해임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미국에서 99명 해커 집단에 대해 스카이데일리가 조금씩 새로운 사실만 흘리게 하고 더 이상 밝히지 않는 데 대해서 자유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정말 조급증이 생겼습니다. 미국에서 중국인 간첩 99명 체포가 진실로 밝혀지면 대통령 계엄도 합법화되고 헌재 탄핵도 물거품되고 국회의원 모두 무효되고 조기 총선을 할 텐데 그러나 불행 더불당은 속이 타고 있는 상황이지만 더 이상 거짓이란 주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사실은 중국에서는 지금까지 자국민 99명 체포에 대해 한 번도 언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러한 것은 99명 체포가 사실로 인정되는 면이 큽니다. 그런데 왜 미국은 선거 조작한 중국 간첩 체포한 것을 빨리 발표하지 않고 있을까? 아마 필자의 생각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부정선거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게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충분히 컴퓨터로 부정선거를 쉽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때까지는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선거 전모를 밝히고 여기에 관련된 범죄자들, 즉 부정선거 기획자와 수행자와 수혜자를 일망타진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미국이 99명의 중국 간첩이 자유대한민국 선거연수원 별관에 중국인 선거 조작 해커 간첩 집단의 발표를 앞당기려면 대한민국 국민이 컴퓨터로 부정선거 조작이 매우 쉽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홍보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꼭 홍보해 주십시오. 컴퓨터는 너무 쉽게 가능하다고.